코스닥이 움직일 거면은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다. 바이오 그렇죠.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드렸던 게 이제 ABL 바이오. ABL이 11월달 한 달 동안 최대 92% 상승을 했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 12월달도 그거를 연결할 거라고 봤는데 좀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잠깐 주춤한 것으로 코스닥이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핵심적인 게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정책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3주간 랠리가 왔습니다. 기대감들이 좀 상당해서 미리 지금 선취매가 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귀한 얘기를 해주실 분 오셨는데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조정 기간들이 있었는데 지나면서 이제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먼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해주실 건데,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사실 못 갔잖아요, 그죠? 워낙 못 갔었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지난달 방송 때,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코스피 대신 코스닥이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 주제를 갖고 왔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괴리율이 역대급이 20년 만에 최대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코스닥이 움직일 거면은 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바이오 그렇죠.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안을 드렸던 게 이제 ABL 바이오, 뭐 그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데 리가켄보다는 ABL이 낫다. 그리고 삼천대약 등도 보로노이 등도 말씀을 드렸고, 펩트론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ABL이 11월달 한 달 동안 최대 92% 상승을 했고, 그리고 펩트론이 53%, 최근에 좀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 알테오젠이랑 삼천당제가 생각보다 모두 좀 덜 갔습니다. 알테오젠은 9%, 삼천당이 18% 올라왔는데, 뭐 D&D 파마텍이 64%, 코롱테시스 53%, 올릭스 23%, 보로노이 21% 이렇게 올라와서 11월 한 달에는. 네, 한 달에만. 네. 12월 달에 더 간 종목들도 있죠. 그렇죠. 에베일은 지금 11조가 넘어갔습니다. 시가총액. 11조면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고 12월 달도 그거를 연결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펩트론이 약간의 좀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달에 그 코스닥이 상당한 강세로 갈 뻔했다가 펩트론 영향으로 약간 주춤해졌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어차피 펀드들이 이제 그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거를 한 외국인들이 시장에 하방으로 그 선물 매도 쳤다가 8조까지 매도 쳤다가 오늘 3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도가. 그러니까 파생 그 선물 옵션에서 대규모 손실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8천원까지 손실을 봤다가 지금 2천원 수준까지는 떨어졌는데 계속 지금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쪽에서, 선물 쪽에서. 그렇게 되면 주가를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는 이제 뭐 그 AI 버블론이라든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지수를 눌렀는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뭐 거의 90%까지 높아지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니까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잠깐 주춤한 것으로 코스닥이 끝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코스닥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기대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걸 보냐면, 일단 그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 안에서 직접 지분 투자가 대략 15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KB증권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향후 5년간 10대 첨단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지원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는 뭐 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2차 전지, 수소 로봇, 방사 뭐 등등 다 들어가는데, 요게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왔을 때는 뭐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스닥이 전통적으로 1분기 특히 1월달, 2월달에는 강세였거든요. 1월 개별적으로. 효과가 주로 종목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목 장세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12월부터 먼저 그게 좀 선반영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전히 계류율이 여전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가 이제 변곡점이 될 텐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는 거의 뭐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안 돼도 1월 달은 된다 정도고, 이런 고용 불안이라든가 금리 경세 우려로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미국 시장도 러셀 2000이 강합니다.
중소형주.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11월 초만 해도 대형주 장세, 그 코스닥에서 대형주 위주로만 갔다가 최근에는 스몰캡 쪽으로도 그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고 작은 그 스몰캡 뭐 중형주나 중소형주 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이 최근에 코스닥도 특징이고, 그리고 정부 3천년 그 라운드 본격화, 특히 국민성장펀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모험자본까지도 코스닥 쪽에 그 중소 중견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12월 10일에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하게 되고, 요게 이제 그 IMA 모험자본 의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기대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주가도 좀 직접 투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또 핵심적인 게 그 사람들이 다 그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폈는데 2017년 11월 초에 그 정책 예고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17년 2월 그 12월 말일에 이거 26일에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니까 또 2차 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11일에 정책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3주간 랠리가 났습니다. 그 3주간 랠리 동안은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의 그냥 옆으로 기었는데 코스닥은 그냥 급등이 나왔던 것들이 완전히 역전됐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에 3주간 강력하게 올라간 것들이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 미리 지금 선취매가 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오늘 정도 오늘은 4일 내일 원래 그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일단 12월 중순으로 연기가 예상하고 연내 발표는 확실하다 거고, 이런 그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그 배경은 여전히 코스닥 신뢰가 저하가 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코프로 PM 등 이런 이제 우량 기업들이 계속 이탈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이탈을 해왔고, 그리고 이걸 조정한 이유는 아마 12.3 사태 때문에 이제 그 1주년 대통령 성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주요 일정과 중복을 고려해서 지금 연기를 한 거고요. 예상된 대책은 뭐 투자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방안들, 특히 이제 개인들한테는 뭐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준다던가, 연기금에는 뭐 코스닥 종목 투자 시에 증권거래세 면제해 준다던가, 그리고 그 상장 문턱을 어떤 혁신 벤처 기업들한테 완화해 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퇴출 요금도 강화해서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뭐 300억 미만에는 뭐 퇴출한다던가, 그런 그 부실 종목 정리 및 그 시장 건전성 제고들을 해서 그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이 코스닥에 떠나지 싶어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 통해서 이제 코스닥을 제도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과거에도 그게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이 그 특히 코스닥의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인데, 오늘 잠깐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숨고르기 하다가 연장 그 또 날짜가 이제 발표 시기가 확정되거나 다가올 때 다시 또 코스닥이 또 강한 모습이 보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말에 코스닥이 아주 급등을 하고 완전 차별화하는 것 같고 월요일까지 올랐다가 한 이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도체가 오르고 외국인들 사면서 대형주 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코스닥이 랠리를 볼 때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이 보이냐면은 반도체는 팔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담고 눌렸을 때 담고 좀 다소 좀 만만했던 뭐 조선원전, 조방원전 이런 종목들을 차익을 했습니다. 차익을 하면서 지금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실적 추정치 대부분의 상향 조정되는 게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눌려놓을 때 사놓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고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의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또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코스닥만 막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그리고 코스피에서 반도체는 반도체제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투자를 그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은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하면 외국인이 그 주도를 뭐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지금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게 좀 잦아들게 되면 11월에 뭐 역대급으로 팔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다시 매수를 보이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그러면 외국인보다는 개인, 기관 이런 움직임이죠, 과거에 들어오면.
대체로 빨리 네. 기관들이 좀 먼저 주도를 움직이죠. 네.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 기관들이 막 그렇죠. 쏘게 되면 움직이는 거고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수급이 좀 많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수 자체가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 좀 큰 애들이 올라오고 외국인이 사지 않을 때는 기관들은 좀 작은 종목을 사서 중소형주들이 그 올라가는 거고요. 네. 약간 중견급이라든가 소형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외국인들 오면 시가총 상위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12월 11일이 서문호시 동시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이 다 정리되는 날이고 또 그날 새벽에 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때가 변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코스닥 시장 이 강화 방안. 그다음에 워낙 뭐 사실은 이제 코스피하고의 차별화, 너무 못 간 쪽에 대해서 어떤 낙폭 과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코스닥 쪽에 또 연초, 그죠?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다. 다만 코스닥만 이제 간다고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는 코스피의 핵심 섹터들, 그다음에 코스닥에 또 관심 있는 분야들을 투트랙으로 바벨 전략으로 네, 맞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